네, 안녕하세요. 요번 25년도 이제 예비 고1들을 위한 현 중3들 프리윈터의 안내를 드릴 텐데요. 프리윈터는 아시다시피 이제 중3 학생들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전부 다 시험이 끝나고 다음 시험이 이제 고1 4월이나 5월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6개월의 시간이 많이 비게 됩니다. 네, 그 시간 동안 학생들이 이제 시험도 끝나고 졸업을 앞두고 좀 설레고 공부를 좀 안 하고 그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애국학원에서는 그런 학생들이 약간 풀어지는 그런 마인드적인 부분을 좀 더 잡아주면서, 물론 고등학교에 대한 미리 학습도 하면서 학생들의 그 마인드, 흐트러짐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11월 달부터 프리윈터라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에 방학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윈터 프로그램이 나올 텐데요. 아직 학생들이 방학은 아니기 때문에 수업이 끝나고 학원에 와가지고 미리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면서 이제 내가 어떤 것을 배울 것인지,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를 위해서 어떠한 지식들이 필요할 것인지, 그런 것을 말 그대로 좀 미리 한번 확인해 본다는 그런 의미로 11월, 12월 2달간 저희 애국학원에서 프리윈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수학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석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요 프리윈터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담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요, 첫 번째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강의하게 되는 프리윈터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제 이름은 소개드린 대로 김정석이라고 하고요. 네, 현재 지금 엔콕학원 고등부에서 전임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고등부에 오기 전에 여기 엔콕학원 중등부에서도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엔콕학원 중등부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오기 전에 뭐 딴 6파인 학원이라든가 뭐 고3들 담당으로 전문 개인 가이드 했었고, 여러 가지 저의 경력이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제 수업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프리윈터에서 공통수학 1의 문제풀이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풀이반이기 때문에 강좌명은 공통수학 1 응용 문제풀이반이고, 수업 시간은 매주 수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일단 반명에서도 이제 어머님들께서 알 수 있으시겠듯이 응용반이기 때문에 한 번은 공통수학 1을 배웠던 학생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 반이고요. 또 문제풀이 위주의 반이기 때문에 더더욱 한 번은 좀 수업을 들었어야지 수업을 따라오는데 좀 편할 거고요. 수업 교재는 수학의 바이블 유형 온 공통수학 1 교재를 사용할 거고요. 네. 여기 지금 제가 2권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2권이라고 표기가 된 이유는 1권이 개념서로 구성되어 있고 2권이 이제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 동일한 교재로 월금에 저 말고 다른 선생님, 성수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요 분이 이제 월금반에서 요 진도 개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수요일마다 그 진도 나가는 양에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는 한 번쯤 이제 들어본 학생들을 약간 추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요 프리윈터 과정에서 월금은 진도를 나가고 수요일은 문제풀이 반이 되기 때문에, 혹시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내가 공통수학을 한 번도 하진 않았지만 중학교 때 좀 수학 성적이 괜찮게 나왔다, 좀 내가 수학을 그래도 좀 못하지 않고 좀 감이 있는 편이다 하는 친구들은, 물론 공통수학 1을 한 번도 좀 수강하지 않고 처음 오는 친구들이라고 해도 요 수업을 따라오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월금의 문제풀이반과 월금의 진도반과 제 수요일의 문제풀이반을 동시에 수강하셔서 개념과 문제를 동시에 잡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한 번 올 때마다 4시간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1시간 반 90분은 전 회차에 대한 해설 및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네. 전 회차에 대한 해설은 문제풀이 반이라도 해도 아무래도 집에서 과제가 있을 거고, 숙제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90분 동안 그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가지고 질문을 해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받아주면서, 또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단원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 90분을 이용해서 단원 테스트까지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 되겠고요. 남은 2시간 반 150분 동안은 요번 회차의 진도 정리를 한번 하면서, 그리고 마저 문제풀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월급반에서 그 다른 선생님께서 진도 정리를 좀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문제를 풀기 전에 혹시 까먹은 게 있나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고,
좀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는 게 학생의 좀 리뷰하고 머릿속에 남는 것에 좀 더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문제풀이만 단순하게 진행하진 않을 거고요. 중요한 개념들을 한 번 더 찍어가면서 한 번 더 학생의 기억 속에 남게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줄 계획입니다. 혹시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결석을 하게 되면 이제 보강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1차적으로 영상 촬영이 돼서 영상을 이제 학생에게 보내주는 식으로 할 거고요. 아무래도 영상 강의를 보다 보면은 좀 오프라인 강의 나와 하는 것보다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좀 모르는 게 나왔을 때 바로바로 질문도 하기 힘들고 좀 그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을 제가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서 개별 첨삭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제가 마무리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 수업의 전반적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간 앵콜학원 제가 중등부에 2년간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수강 대상들이 현재 중3이기도 하고 약간 중학생 학생들이 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좀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을 좀 까다로워하는지 제가 이제 그 경험을 쌓으면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르는 포인트에 대한 파악이 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몰라가지고 요 질문이 나왔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캐치가 좀 빠르게 되는 편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좀 맞춤형으로 바로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좀 이해하기 쉽고 좀 재미있게 하는 능력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문제풀이가 아닌 문제풀이법의 좀 접근법을 제가 좀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학생이 어떤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저는 항상 이제 문제를 바로 풀어주지 않거든요. 바로 풀어주지 않고 네가 어디까지 문제를 풀어왔냐 그거를 항상 제가 다시 되묻습니다. 그럼 학생이 여기까지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막혔어요 라는 식으로 대답이 오면은 네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막혔다는 거는 어떠한 네가 정보를 잘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한 번 더 이제 생각을 하는 그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좀 학생이 질문을 할 때 어디까지 풀었냐 그거를 좀 제가 좀 파악하면서 학생들마다 개별적으로 좀 이제 맞춤형으로 좀 제가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편입니다. 그 관리를 하는 방법은요, 좀 개별 카톡방을 이용해서 뭐 결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영상이나 수업 자료를 공유해 주고요. 매 시간 테스트를 보면서 그 테스트 결과를 이제 어머님들께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 피드백에 대한 건 뒤쪽에 나와 있으니까 뒤쪽에서 자세하게 좀 다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부모님과 꾸준하게 좀 톡으로 성적을 보내면서 좀 컨택이 되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도 좀 부담 없이 톡으로 그냥 이러이러한 좀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 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좀 수용 가능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몇 가지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중간고사가 23점이 나왔던 학생의 성적이 있고요. 기말고사가 78점이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현재 학생들보다 지금 1년 선배인데요. 1학기 중간고사 때 23점을 맞았다가 그 동일한 시험에서 78점으로 한 번 시험에 55점을 제가 올린 적이 있어가지고 좀 기본이 안 돼 있고 내가 좀 수학에 자신이 없다는 하는 친구들도 수학을 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저런 식으로 성적을 제가 상승시킬 수 있는 자신은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학생 한 명이 제 강의 평가에 좀 남겨준 자료인데요.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제 수업의 그 의도를 좀 잘 파악한 친구가 좀 적어준 내용인데요. 항상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잘 풀을 수 있나 그 방법을 항상 고민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기계적으로 나가지 말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나가야 하는지 항상 그런 이야기 방법을 좀 잡아주려고 하고요. 좀 문제를 무지성으로 풀었다가 문제를 보고 어떠한 정보를 찾고 분석을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의도를 좀 하고 학생들한테 좀 강조했었는데 다행히 이 학생이 좀 제 의도를 잘 캐치해서 좀 이렇게 잘 따라오고 이 학생도 좀 좋은 성적을 받은 거로 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단원 테스트를 제가 보고서 부모님과 한번 컨택을 하는 내용인데요. 항상 테스트를 보면 톡으로 제가 간단하게 시험 내용과 제 간단한 좀 한 줄 메시지 그런 것들을 제가 작성을 해서 부모님께 보내드리고요. 여기 시험지 내용도 제가 보내드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 잘렸는데 제가 테스트를 보면은 항상 좀 오답노트를 작성하게 하거든요.
학생들은 이걸 되게 싫어하는데 오답노트를 적다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답지를 그냥 보고 적는다고 해도 그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과정에 한 번 더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좀 기억에 저장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쓰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학생들에게 오답노트를 써라 라고 강조하면서 항상 그거 좀 작성하게 하는 편이고요. 요거는 이제 어머니께서 제가 톡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좀 같이 드리니까 편하게 그냥 저에게 톡으로 그냥 문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이 좀 어떤 거를 좀 잘 못하고 어떤 문제의 유형을 좀 잘 풀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톡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물론 학생이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학생이 왔을 때 요거를 모른다고 했지 하면서 제가 한 번 더 학생에게 설명을 해주고, 그런 식의 과정을 제가 한번 거치면서 좀 부모님과 컨택도 제가 좀 자유롭게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제 수업 소개를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